브리즈번 카리나에서 애견 미용실 워크앤노크를 운영하고 있는 황나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샵은 일반 미용실이 아니라 피어프리 그루밍 샵으로 애기들이 조금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미용실이에요. 강아지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저 미용하러 왔어요 하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여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호주에 처음에 오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개인적인 얘기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샵을 2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1인 샵으로 찍을 수 있는 매출을 오버해서 찍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해외 유학을 너무 가보고 싶었고 또 영어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호주 워홀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막차를 타고 오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됐거든요. 1년 조금 넘어갈 쯤 샵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애견 미용사를 꿈꾸면서 호주로 오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샵을 운영을 했었다 보니까 제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호주에는 또 강아지가 많다는 걸 듣고 이거를 살려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조용한데요, 강아지가? 이 일을 하게 되신 계기랑 호주 생활 이전의 경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거 애견 미용사를 하게 된 계기는 제 첫 강아지가 아무래도 조금 민감했어요. 예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샵을 맡기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직접 해주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 길을 오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피어프리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대구에서 이제 하면서 강아지 미용 트라우마가 있는 친구들 트레이닝도 하고 직접 미용도 하면서 애기들을 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줬습니다. 한국에서 애견 미용과 호주에서 애견 미용엔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는 게 있을까요? 호주는 조금 더 강아지들을 조금 개답게 키우는 느낌이 들고 한국은 정말 내 새끼 이렇게 키우는 느낌이 드는데요. 문화적인 건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고 한국에서는 스타일을 조금 더 많이 중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 최근 들어서는 강아지 미용 스트레스 관리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호주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효율성을 조금 더 빨리 이렇게 조금 돌아가는 시스템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1대1로 케어하는 게 많이 없는 것 같고 스타일도 한국은 조금 완벽하게 조금 깨끗한 면처리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은 호주는 내추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주는 거의 미용을 1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2~3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더 그런 퀄리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출근 준비부터 퇴근까지 애견 미용사로서 하루 일정을 소개해주세요. 호주는 워낙 사람들이 빨리 아침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 맞춰서 조금 일을 해보려고 7시 반 오픈으로 제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5시에 기상을 해가지고 5시 반쯤에는 이제 버스를 타러 나와서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래서 5시 반에 버스 타고 여기 6시 반 또는 7시쯤 도착을 하면은 그때 아침을 간단하게 먹어요. 왜냐면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먹고 그 후에는 강아지들이 한 3~4마리 정도 하루에 오게 되고 미용을 다 하고 나면은 마감하고 도착하면 한 7시 되는 것 같아요. 네, 6시, 7시? 그러면 이제 또 저녁을 먹고 몇 시간 안에 잠을 들어버립니다. 9시에 잠을 자는 그런 루틴으로 살고 있어요. 만족하시나요? 그런 호주 생활은? 사실은 한국과 별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따지고 보면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잠을 자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조금 더 체력적으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에 들어서 그런지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주의 반려동물 문화를 느끼시는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퍼피 트레이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트레이닝을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퍼피 스쿨을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미용 스타일에 대해서는 크게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샵은 조금 제가 아시안 퓨전 스타일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스타일에 있어서 좀 관대하신 편인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10살 이상이면은 많이 안 받거든요. 건강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노령견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 느낌? 그래서 저희 샵에도 12살 이런 강아지도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호주 애견 미용사로서 일하면서 좋은 점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네. 일단은 애견 미용사로서 한국에서는 견종이 특징적으로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숑, 말티즈, 말티프, 뭐 푸들 이런 종류밖에 없는데 호주에서는 제가 책으로만 보던 견종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좀 애견 미용사로서 다양성을 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특이한 손님이 있었다면? 네, 문의를 받을 때 손님분들한테 제가 여쭤봐요. 왜 이 샵으로 오게 됐는지, 샵을 바꾸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그 고객님들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이 좋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어떤 분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오집 분이셨어요. 오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한국도 몇 번 갔다 오시고 드라마를 좀 자주 보셨대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한국의 어떤 대표까지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한국을 알릴 수 있고 한국의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분은 항상 인사하실 때도 뭐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한국을 더 조금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아요, 호주에서. 네. 힘들었던 순간이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문화가 다르고 또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들이 그 영어로 다 온전히 옮겨지지 못한다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결심도 있었긴 한데 특히 이제 영어로 존댓말처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또 아무래도 홈식. 네, 한국이 그리울 때가 조금 많았어요. 네, 이게 여기서 완전 정착해야지 하고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오지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겪는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들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문제에 있어서 진짜 한국인들로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는지. 그런 거는 샵에서 이제 있으면서 눈치껏 저분들이 응대를 할 때 어떻게 응대를 하는지를 많이 봤고 문자 같은 걸 쓸 때도 그런 것들 다 캡처를 해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럴 땐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냥 당장 뭐 어떻게 해줘 이런 약간 명령어처럼 들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생활에서 많이 느꼈어요. 네. 이 직업을 잘 선택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나요? 강아지들이 즐겁게 들어오는 모습들이나 아니면은 좀 편해하는 모습들, 그 다음 보호자님들이 만족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호주에서 미용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기술 직업이다 보니까 일을 찾기 위해서 막 헤매지 않아도 특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실력만 있으면 조금 시급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높게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메리님께서 한국에서 호주로 오면서 개인적으로 준비했던 점이 있을까요?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은 조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민을 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은데 애견 미용사로서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사실 준비를 할 게 딱히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런 정보를 알리고자 뭐 전자책도 한번 써보고 아니면은 릴스나 이런 것들로도 많이 공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면서 느낀 이걸 준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점? 그거는 당연 영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영어가 기반이 되어야 일을 구하기도 쉽고 또 막상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도 영어를 잘 못하다 보니까 미용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가 일만 하러 왔나? 약간 이런 현타가 올 때가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 만나고 싶고 생활 영어도 배우고 싶고 그런데 막상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영어를 조금
공부를 하고 오시면 더 이제 일을 구하는 데도 쉽고 그냥 미용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응대하면서 그런 문화도 더 많이 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거는 제가 사실 이거를 하다가 말았는데 수영을 배우다가 다 못 배우고 왔어요. 근데 여기는 워낙 수영장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또 바닷가도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경험을 하고 싶은데 제가 수영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취미생활도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호주에 온 이유가 일만 하러 온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취미생활을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먼저 생활하고 있는 호주 애교 미용사로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신가요? 아, 네. 호주 미용하러 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제 DM을 주시거든요. 근데 들어보면은 다 초보 미용사 분들이시더라고요. 한국에선 사실 요즘 취업 자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오고 싶은데 가도 되겠냐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경험을 하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경험이 없는 채로 오다 보면은 여기서 언어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용까지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러면 너무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자리 잡혀 있으면은 여기서 생활이 훨씬 더 이제 시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수월할 거다 보니까 취업이 어렵더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일을 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견 미용이 많기 때문에 조금 체력을 많이 길러서 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늘 인생의 계획을 세워두는 편이거든요. 뭐 10대,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그 년 단위로도 세우고 월 단위로도 세우고 그렇게 세우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웠던 계획들의 거의 반 이상을 제가 다 이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워홀이든 뭐 이민이든 결심을 가지고 오신다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게 계획대로 될 수는 없지만 그 계획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어느새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과 어떤 단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오시면 더 알찬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